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낮이 길어진다는 춘분입니다. 날씨는 따뜻한 봄인데 우리 시장 아직 쌀쌀하죠. 오늘의 키워드 바로 꽃샘추위 증시입니다. 우리 시장에 언제쯤 봄이 올까요? 3월 FOMC 경계감에 어제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9% 하락하면서 2379.20포인트, 장 초반에 형성했던 24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해서 802.2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연쇄 부실 우려와 FOMC 경계감에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원 90전 오른 1310원 1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하루 떨어지면 하루 오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를 기록했죠. 외국인 이날 2,060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9억 원, 기관이 1,06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382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여기에 기관도 60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다만 개인이 1,342억 원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만이 빨간불을 켰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공장 건설 모멘텀 등에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죠. 0.5% 오르며 종가 81만 2천 원이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1.79% 하락해 종가 6만 200원, LG에너지솔루션 1.63% 하락해 54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반면에 같은 2차 전지주인 LNF가 하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 20만 4천 원, 에코프로가 0.8% 올라 40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LNF 2.18% 하락하면서 종가 22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4% 올라 6만 5,600원, 그리고 HLB가 2.79% 올라 3만 6,850원이었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서 10위권입니다. 10위권에 내려간 SM 같은 경우에 0.27% 상승했는데 종가는 11만 3,30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서비스 업종, 화장품, 우주항공과 국방, 비철금속, 기계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금융당국이 일부 상장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상향 추진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통신사의 경우에는 49%로 제한돼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도가 상향된다면 그중에서도 외국인 수급과 상관관계가 높았던 통신주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한편 화장품 업종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됐고 여기에 중국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우주항공 업종,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63% 상승한 9만 5,700원, 어제는 한국항공우주가 2.46% 올라 종가 4만 3,65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중국 CATL이 K배터리 3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2차 전지 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에코프로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을 포착해 지난 16일부터 17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에코프로비엠 사유형제가 급락하겠구나 했는데 장 초반에 휘청이다가 오히려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에코프로를 그리고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을 순매수하면서 에코프로의 경우에 종가 40만 3천 원, 에코프로비엠 20만 4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6만 4,700원에 장을 마쳤죠.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2, 3년 전 발생한 불공정 거래 이슈와 연관한 추가 혐의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너무나 급등한 만큼 주가의 단기 조정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2차 전지주 단기 조정이 있겠지만 다만 조정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 조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최종안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 조정 시기에는 셀과 소재 중에 양극재 쪽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간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소외받았던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셀에서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을,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제이오 같은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관련 기업과 첨보를 픽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애플은 이번 애플페이 국내 출시와 함께 아이폰 신형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페이가 2024년에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1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도입으로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애플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또 애플페이 관련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이미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전자금융업자가 절반,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와 금융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애플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애플페이는 아이폰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에 나머지 업체들은 커머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분야가 다르고 간편결제 특성상 서비스 이탈률이 낮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작다는 게 하나투자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그리고 시장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